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으셨어요. 남편도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상하고 다정한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 웬 불청객이 존재하더군요. 시댁에서는 그야말로 딸 같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원래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으나 결혼식을 앞두기 전 불행하게도 등산하다가 낙상해서 그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둘이 결혼을 못했다 하지만 형님은 시어머니의 둘도 없던 중마고우 딸이었던지라 각별하게 아껴서 딸 삼아 끼고 사셨어요. 어머님 친구분이셨던 형님 어머니께서도 몹쓸병으로 돌아가신 상태이고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른 분과 재혼하셔서 딱히 맘붙일 곳도 없었다더군요. 아들 잃은 슬픔에 힘겨워하시던 시부모님께 재혼도 안 한 채 며느리로서 딸로서 자라겠다고 약속하며 살았던 게 어느새 7년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부모님께서 사랑에 맞지 않는 그 군 식구 때문에 골머리를 쌓아놔야 했습니다. 동서, 앞으로 집안의 모든 문제는 나와 상의해야 될 거야. 어머니께서 워낙 인품이 좋으셔서 속에 있는 말씀도 잘 못하시고 내가 다 챙겨드려야 해. 동서가 새 며느리로서 역할 잘해.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갈 때 시어머니 대신 똑똑히 안주인 노릇하는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들 신우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 경우는 많았으나 같은 며느리 입장이었던 형님이 호된 시월들을 앞장서는 분일 줄은 몰랐죠. 하물며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시어머니 친구분 딸이라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봐왔다던 남편의 우스갯소리를 빌자면 누나가, 아니 형수님이 학창시절부터 악명 놓기로 유명했었대. 집안 좋은 딸로 태어나서 뭐든지 제 성질대로 안 하면 못 견뎌내는 아나무인 성격이었는데 우리 형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난 진짜 그때 형수님으로 들어온다 그랬을 때 엄청 놀랐다니까. 태초부터 열등감 덩어리로 똘똘 뭉쳐 있었고 매우 히스테릭한 성격이었지만 죽자사자 아주버님을 쫓아다녀 결혼에 성공했다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워낙 긍정적이고 인자하신 분이라 안쓰러웠던 형님을 품어주시며 잘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선 새 며느리가 된 제 처지가 눈에 밟히셨던지 저를 따로 불러 용돈까지 챙겨주시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네 형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불화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 명지 엄마가 그것 때문에 나한테 딸 시집 보낼 때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었지. 그런데 예비 남편인 우리 아들 그렇게 된 것도 모자라 얼마 안 가서 지 엄마마저 병으로 저 세상 가니 아마 그 속이 아니었을 거야. 네가 당장은 좀 마음이 안 좋겠지만 알고 보면 정도 많고 착한 아이니 부디 잘 지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저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알겠다고 말하는 수밖에는 없었죠. 형님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 명문대를 졸업해 공부방을 운영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었는지 생활비랑 용돈도 턱턱 내놓는 능력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아질 거라 믿었던 호된 형님 시집살이는 점차 강도가 세졌어요. 원래 결혼하기만 하면 있던 집 바로 전세 빼서 내어준다는 시어머니셨지만 형님의 종용에 1년만 같이 살다가 분가시켜주신다고 말을 바꾸셨고 시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형님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네요. 동서, 앞으로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톡 까놓고 시집생활 힘들어질 줄 알아? 내가 우리 집안 실세인 거 알지? 오늘부로 가사 도우미 내보냈으니까 앞으로 여기 있는 동안 모든 집안일은 동서가 도맡아 하고 이로 인해 신경 쓰지 않게끔 해줘. 나에 대해서 도련님한테 일찌감치 들었으면 어떻게 될지 잘 알 거야. 라고 기선제 앞으로 번뜩이는 미소로 저를 보고 얘기하는데 오한의 등줄기가 세해지더군요. 처음에는 돈을 끌어와서라도 집을 마련할까 했지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부담이 돼서 눈 딱 감고 1년만 버티기로 했습니다. 저는 바깥일은 바깥일대로 하면서 집에서는 일하는 사람인 마냥 형님의 부름과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56평 큰 평수의 집안일을 손수 해내었고 행여나 절 딱하게 여긴 남편이 조금이나마 도와주려 할수록 남편 일은 형님의 매서운 시집살이는 강도를 더해갔네요. 제가 임신을 했는데도 멈출 줄을 모르더군요. 제 임신에
양가 집안에서는 첫 손주 소식에 경사가 났지만 딱 한 사람, 형님만은 그 사실에 안 있고하며 남말하듯 하대요. 뭐 따지고 보면 남이 맞긴 맞았지만요. 결혼하면 애 낳는 건 당연하지. 뭘 그렇게 대단한 일 했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떠받쳐주는지 모르겠네. 애가 졌다는 핑계로 일 느슨하게 했다가는 아주 고물도 없는 줄 알아? 라며 제게 샘을 내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 시키는 형님 덕분에 저는 하마터면 유산 위기까지 갈 뻔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 제 하소연을 허투루 듣지 않고 어머니께 귀뜸에 막아주었던 게 큰 힘이 되었죠. 아무리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작 남보다는 낫대요.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 제 아이는 25주에 조선하고 말았고 태어나자마자 의료진들에게 연약한 목숨을 맡긴 채 바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매일 회사 다녀와서 그렇게 일을 시켜대니 형님과 잘 지내보고자 미련하게 맞춰주려고 했던 제 탓도 컸지요. 세상에 너무 빨리 나온 가엾은 내 아기를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도 어머니였기에 절 누구보다 이해해주시며 위로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절 힘들게 했던 당사자인 형님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 와중에서도 막말을 해대더군요. 아니, 애를 뱃속에 제대로 품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가족들한테 저렇게 떠받들여진대? 참 동서팔자 여왕이 나셨다 하며 비꼬는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간 참았던 울분을 쏟으며 형님에게 너 죽고 나 죽일 기세로 달려들어 한바탕을 했습니다. 그래도 반성 없는 형님은 오히려 시어머니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난감하셨는지 자리를 피하셨고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머니, 더 이상은 제가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집이 마련되지 않으면 처갓집에라도 가 있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형수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면 형수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새삼 사세요. 우리 집에 붙어 있으면서 와이프 괴롭히지 말고요. 하며 제 손을 잡고 나왔는데 우와, 육회, 상쾌, 통쾌. 누가 남편 보고 남의 편이라 했습니까? 남편이 절 지키는 모습을 보며 정말 결혼 잘했다 싶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서 그간 형님한테 받았던 서러움을 남편 앞에서 다 토해냈고 남편은 고생 많았다라며 자상하게 절 토닥여 주었습니다. 며칠은 정말로 남편의 말대로 친정집에서 들어가 머물렀네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친정오빠가 귀국해서 저희 집에 왔던 시기였어요. 물리학을 전공한 저희 친정오빠는 저보다 6살 많은 이혼남이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외국에서 유학을 해 심지어 제 결혼식에도 오질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빠가 제게 참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번에 전임 교수 자리를 노리고 한국에 들어오긴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려 시간 강사 자리만 받았다고 한 오빠는 안 풀리는 미래에 대해 많이 속상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혼한 새언니가 교수 임용이 먼저 됐다는 소식에 잘 됐다 여기면서도 본인 처지와 비교됐는지 더 씁쓸해 하더라고요. 남편은 너그러운 마음 씀씀이로 기꺼이 친오빠에게 술잔을 위로 삼아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아이 때문에 병원에 드나들었는데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받게 되었어요. 엄마로서 철렁했던 마음이 진정되고 남편은 시부모님께도 기쁜 소식을 알렸죠. 건강해진 아이의 퇴원을 축하하려 양가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모였고 그 속에는 왼수 같은 형님도 있었네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형님을 무시하고 전 제 아이 아니만 신경 썼습니다. 그때 뒤늦게 저희 친정오빠가 병원에 도착했는데 안녕하세요. 희진이 친정오빠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식 때도 못 빼고 조카 보러 온 김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라고 멀끔하게 차려입은 자태로 저희 시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니 다들 호감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친정오빠라서가 아니라 물론 현실은 배고픈 시간 강사지만 겉 비주얼은 좋은 편이라 어딜 가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곤 했거든요. 형님이 유난히 친정오빠를 보는 게 제 눈에 띄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애기 신경 쓰느라 크게 관심 갖진 않았어요. 그게 실수였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결국 저희에게 약속대로 집을 해주셨어요.
아마도 처갓집에 있었던 아들이 신경 쓰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는 무사히 분가할 수 있게 됐고 남들처럼 편안한 가정 속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형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 받을까 하다가 어쨌든 떨어져서 살고 있으니 해코지는 함부로 못하겠지 싶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서 잘 지내고 있지? 친오빠 말이야. H대 나온 인재고 교수 자리 알아보러 다닌다며. 진작 말하지. 우리 아버지가 H대 총장님하고 잘 아시는 사이거든. 괜찮다면 내가 한번 알아봐 볼까? 라고 하시는데 내일 당장 서쪽에서 해가 뜰 요량인지 이 여자가 어쩐 일로 제 가족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괜한 꿍꿍이가 느껴져 거두절미하고 형님에게 됐다며 돌아섰지만 친정엄마에게 정교수 임용 문제로 인해 절절매는 오빠의 사정을 듣고 혹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님한테 연락을 넣어보았습니다. 형님, 저번에